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라 밝히자마자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조작수사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독립기구를 설치해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라 말함으로써 검찰이 스스로 내부의 정치검사, 조작검사들을 걸러내지 않을 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같은 발언 바로 직전에 김병기 대표는 오늘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발족한다라고 밝혔는데 검찰이 하기에 따라 해당 TF가 조용히 묻힐지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칼춤을 추게 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예능이 이번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이 단순히 말뿐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라지만 엄밀히 말해 국회가 행정부 산하 조직을 향해 압박으로 비칠 수도 있는 제안을 하는 건 단순한 정치적 구호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주체는 국회라고 밝히며 민주당에 칼자루를 쥐어준 탓도 있지만 여당이 정부를 향해 정확히는 정부 산하 기관을 향해 독립기구까지 언급하며 자정하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둘째, 과거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정부와 민주당이 이른바 국합 배드캅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 진행 경과가 매우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차관 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단 의도를 떠나 검찰주의자 일부 윤석열 묻은 인사가 기용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정부만 놓고 보면 검찰개혁 의지가 떨어진 것 아닌가 다소 걱정이 들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검찰 내부는 친윤계가 전부 독식했기에 친윤 묻은 인사들을 100% 속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들의 공통점은 윤석열을 비호했다는 의혹은 있을지언정 악랄하기 짝이 없던 수원지검 검사들과 달리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향해 아주 직접적으로 칼질을 했던 검사들은 아니란 것입니다. 정예능은 바로 이 점이 친윤 검사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점이라고 보는데 마침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독립기구 설치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정치검사 및 조작검사들을 걸러내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들은 자신이 처신하기에 따라 민주당이 말한 정치검사, 조작검사에 들어갈 수도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까지 만들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걸 보면 검찰의 이의제를 노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검찰청 폐지가 확실시 된다고는 하나 실무 인수인계란 것이 있기에 유예기간을 아예 안 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기간 동안 저 검찰은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온갖 검찰 캐비넷을 열어 정부와 국회를 협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명이 다한 조직의 마지막 발악이니 통하진 않을 거라 보지만 적어도 언론과 국힘이 씹고 뜯을 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합 배드캅 역할을 분담해 농도가 옅은 구친윤 검사들로 하여금 앞서 말한 정치검사, 조작검사들을 색출시킬 수 있다면 그 검찰 캐비넷이란 것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예능이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게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당사자란 것도 있고 무엇보다 유능한 베테랑 행정가로서 조직을 어떻게 휘어잡는지 대한민국에선 1타 강사 수준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너무나도 악랄한 조직이기에 여전히 걱정이 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재밌게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양면 전술은 그야말로 고대부터 내려져온 정석적인 병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맹획이 7번 사로잡혔다 7번 풀려나고 맞습니다. 8번째에 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끝없이 군사를 일으키고 나에게 저항했던 맹획을 잡고 놔주고까지 해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냐 하면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손자병법에 점령지를 관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 하나는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야 되고 하나는 그 지역 사람을 관리로 쓰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검찰 다 잡았으니까 그냥 밟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검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얘네들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나에게 끝없이 저항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하면 올려준다. 쉽게 말해서 얘네들 앞제비로 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사실 며칠 전에 제가 가장 최대의 피해자분을 뵙고 왔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크게는 걱정 안 하세요. 조국 장관을 보고 왔다는 거죠? 저는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런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검찰 인사를 포기한다 그렇게까지는 절대 생각 안 하시더라. 마음 같아서는 윤석열 묻은 검사들을 전부 파면시키고 싶지만 냉정히 말해 가능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아닌 단순히 윤석열 묻었다는 것은 파면 및 징계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친한 농도가 옅은 검사들을 정부가 회유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강하게 압박하여 정치질밖에 할 줄 모르는 찐한 검사들을 고발하게끔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예능은 검찰을 믿지 않기에 이번 김병기 대표의 검찰 독립기구 설치 제안을 저들은 받지 않거나 받아도 꼬리 자르기만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고로 민주당의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가 저들의 마지막 발악까지 완전히 밟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